70년대 말에 일본의 아이바네즈라는 회사에서 일렉 기타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제작한 일종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이죠. TS808도 있고 TS9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페달이죠. 기타 앰프에 약간 걸걸한 사운드를 좀 더 서스테인 있게 붙여주는 용도로도 쓰고 기타 앰프를 클린으로 놓고 그 페달 자체에서 나오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도 물론 그게 70년대 말에 출시된 이후로 뭐 40년 이상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쓰는 페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요때 나왔던 오리지널 페달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 TS808이라는 페달의 히스토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벌어졌죠. 몇 년 전에 일본의 베뮤람이라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그냥 뭐 물량 투입을 엄청 해서 만드는 그런 이펙트 페달 회사예요. 그만큼 하이 퀄리티인 만큼 굉장히 비싸게 파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아이바네즈와 협업을 해서 TSV TS는 튜브 스크리머의 약자고 V는 베뮤람 TSV808이라는 제품을 한정판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여기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나온 지 한 3, 4년 됐나? 출시가가 한 400불에서 500불 사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글쎄 얼마 팔았을까? 한 뭐 70만 원, 80만 원 정도 팔았을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녀석의 중고 가격은 TS808 오리지널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네,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빈티지가 아닌 최근에 생산된 이펙트 페달 중에서는 가장 비싼 아마 제품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이걸 리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펙트 페달을 만드는 매크론 오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똑같은 회로로 클론을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보고 계신 요게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TSV 튜브 스크리머 베뮤람이었잖아요. 이거는 TS 튜브 스크리머 K 코리아 K 페달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렸던 페달 DIY 하는 그거 영상 많이 보셨는데 그 페달 DIY는 납땜도 해야 되고 와이어링도 해야 되고 사실 어렵진 않은데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실수를 하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보실 DIY는 아마 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제 아들내미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조립해라 그래도 조립을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이거는 딱딱딱 끼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완성품은 일단은 옆에다가 놔두고요. 이렇게 말이 DIY지 영상 보시면 굉장히 허무하실 거예요. 저게 DIY야? 그냥 끼면 끝나는데. 자, 박스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약간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과연 소리가 똑같으냐 그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다 보시는 거잖아요. 전 사실 이 녀석을 가지고 비교 테스트를 다 했어요. 귀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귀로만 하면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를 영상 후반부를 한번 꼭 보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부품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납땜이 다 돼서 나온다고. 다 돼 있어요. 그냥 끼면 돼 그냥.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DIY 또는 저렴이 버전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소자들의 퀄리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자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소리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퀄리티의 소자를 써야 되는 이유는 확실해요. 내구성이죠. 내구성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하나에 5원짜리랑 하나에 50원짜리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사장님께서 여기 쓰이는 부품들에 대한 디테일한 리스트를 저한테 다 보내주셨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자막으로 딱 깔아드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잭이에요. 잭. 뉴트릭입니다. 이런 잭들이 유명한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스위치크래프트도 있고 뉴트릭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장 골치를 썩이는 게 뭐죠? 이렇게 꽂았는데 지지직 이런 게 정말 골치 아파요. 재수없으면 진짜 공연 망한다고 진짜. 이런 신뢰성 있는 잭을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딱 껴보면 느낌도 되게 좋아. 따닥. 그리고 요 노브들 굉장히 뻑뻑합니다. 손으로 그냥 휙 돌렸는데 막 휙 돌아가면은 이펙트 밟다가 발로 살짝 쳐도 노브 확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랑은 레이아웃이 좀 다르죠. 여기 5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잖아요. 여기 2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2개가 이 위로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편하죠. 컨트롤하기가. 그리고 토글 스위치 2개. 이거는 이 안쪽에 뚜껑을 까야 있습니다. 위에서 토글 스위치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 하고 열고 이런 불편함 없이 위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거 대비 엄청난 장점인 거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보통 3PDT라고 해서 피지컬로 그냥 트루 바이패스 해주는 스위치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스위치도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그냥 트루 바이패스 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눌렀을 때 퍽퍽퍽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것도 트루 바이패스입니다. 대신 어떻게 트루 바이패스를 구현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릴레이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릴레이를 활용을 한 트루 바이패스. 물리적인 3PDT 스위치보다 요게 내구성이 조금 더 확보가 돼 있다고 해요. 뭐 몇 번 눌렀을 때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 글쎄 살면서 이거를 뭐 수만 번, 100만 번까지 누를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 녀석은 지금 수명 보증이 100만이래요. 100만. 나는 그런 게 궁금해. 어떻게 100만 번을 보장하는 테스트를 했는지. 자, 어쨌든 드라이버 하나 있고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키트 안에 공구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라고 해도 매뉴얼을 항상 읽어봐야 돼. 풋 스위치부터 먼저 결합을 하라고. 야, 너 이런 거 처음 봐. 이 노치 여기에 맞게 여기도 노치가 있죠. 여기 맞게 이렇게 끼고 뒤집어서 와셔 하나 끼고 너트 끼고 조임 강도가 중으로 조이십시오. LED 렌즈 캡 안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서 딱 멈추네요.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삽입 LED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하래요. 당연히 잘 맞았어요. 예, 텍 스위치가 잘 눌리는지도 소리가 나거든요. 사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되게 당부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이 툴을 써서 조이는 거를 기준으로 항상 요 톤을 먼저 조립을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딴 거를 먼저 조이면은 간섭이 생겨가지고 조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톤 먼저, 그러니까 여기가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네. 자, 저는 빠른 조립을 위해서 이런 거 있으시면은 그냥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다 하시면 돼요. 적당히, 너무 세게 말고요. 너무 세게 하면 이거 부러져요. 와셔 있죠. 와셔를 2개씩 이렇게 양쪽에 꼽습니다. 2개 거의 끝났어. 벌써 끝났어. 그 양손으로 와셔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딱 맞죠?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먼저 해도 저거 먼저 해도 되고. 자, 사실 요게 살짝 오차가 있으면은 조금 짓이겨 가면서 뭐 조립을 해야 될 텐데 오차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뭘 먼저 조립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와셔 중에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와셔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요거를 바깥에 해서 볼트를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거 세게 하면은 안에서 헛돌면서 나사산이 금방 뭉개집니다. 이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게 잠그지 말라고 써 있죠. 렌치까지 다 들어있네요. 요게 그냥 쑥 꼽는 타입이 아니고 옆에 렌치를 조이는 타입이거든요. 작은 볼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볼트가 여기 빠져 있네요.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하나가 빠진 게 있으면 먼저 결합을 해줍니다. 위에 거 2개를 11자 방향으로 맞춰 놓고 9시 얘를 먼저 해야 되겠다. 제일 왼쪽으로 돌려놓고, 사실 이 노브 각도 맞추는 거 되게 어려워요.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최소 상태일 때랑 또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이거 뭐 이게 더 돌아가잖아 살짝. 너무 스트레스 받고 대충 맞추세요. 이 노브 꼽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노브가 뻑뻑한 게 좋다고. 이거 굉장히 뻑뻑해요. 잘 안 돌아가. 이런 거 찍찍이 쓰시는 분들은 뭐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일단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완성이 됐어요. 피지컬한 구조물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 좋은데 몇 가지만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완벽한 케이스 가공이 되어 있는데 그건 좋지만 너무 가벼워. 더더군다나 굉장히 두꺼운 황동 브라스로 약간 주물로 부어가지고 만든 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상대적으로 되게 무겁기 때문에 이거에 또 가벼움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페달보드 페달 파워를 많이 쓰시지만 그래도 배터리로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걸 만든 거고, 요거는 사장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요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놀라지 마세요. 기본 테스트는 하고 넘어가시죠. 내가 만든 거 이거였나? 제가 만든 배터리 스냅이 있어요. 요 배터리로 아답터 연결할 수 있게요. 전원 들어오죠. 오늘 영상은 제가 기타를 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쳐놓은 기타를 가지고 쏴버릴게요. 이게 루프 페달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A/B 테스트가 정확해.
일단 이 녀석의 특성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kHz 톤을 그냥 쏠 거예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한번 꺼져 있는 상태예요. 트루 바이패스 다 12시 방향이에요. 토글 스위치는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켜면은 이 상태에서 레벨을 올리면은 당연히 신호가 커지고 작아지고, 드라이브를 올리면은 놀랍죠. 이 시그널에 큰 변화가 사실 생기진 않아요. 놀랍게도 오버드라이브 페달 이런 것들은 톤 노브를 돌렸을 때 클리핑이 확 생깁니다. 이 녀석도 똑같아요. 톤 노브를 돌리면은 실제로 귀로 들었을 때는 약간 주파수적인 특징만 싹 이렇게 샥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프상으로는 실제로 클리핑이 이렇게. 그 다음에 토글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가 왼쪽으로 해놓으면 다 꺼진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사실 크게 변화가 감지되질 않아요. 톤 노브를 올려가지고 클리핑을 이렇게 걸어놓고 위에 거를 온 하면은 위쪽 신호가 클리핑이 좀 이렇게 얇아지고, 아래 거를 온 하면 아래쪽 클리핑이 살짝 이렇게 얇아지고, 그러니까 다이오드 클리핑을 하는데 그 다이오드를 몇 개를 거치느냐를 스위칭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둘 다 끈 소리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이거 다 끄고 하겠습니다. 다시 끄면은 이게 원래 시그널이다. 자, 이미 테스트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소리도 가지고 컴퓨터 책상으로 가서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좀 빡세게 하겠습니다. 빡세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기타를 쳐가면서 밟아가면서 치는 조금 객관적인 비교가 좀 어려운, 왜냐면 칠 때마다 다르게 칠 수가 있거든요. 루프박스에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기타를 연결해가지고 똑같은 음원을 쏴 넣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할 앰프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좀 튜닝을 하고 있어요. EL84 푸시풀 앰프고, 프리드만 그 핑크 타코어를 기반으로 제가 만든 앰프거든요. 로우 게인 세팅으로 해놓고 게인을 한 4 정도, 완전 클린은 아니고 살짝 크런치 상태의 세팅을 베이스로 놓고 이 세팅을 해놓고 위에는 전혀 안 건드립니다. 자, 지금 이펙터를 안 쓰고 앰프 소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세팅입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외부에서 스냅으로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원도 똑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좀 빡세게 비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어떻게 비교를 하죠? 자, 이거 켜놓고 소리 들어봅시다. 이거 켜놓고 소리 들어봅시다. 이거를 들려드리고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테스트하는 거는, 일단 이거에 대한 그 레퍼런스 바이어스가 딱 걸려요. 사람이 이 소리를 기준으로 이 소리를 막 평가를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이런 것도 차단하겠습니다. 뭐가 뭔지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A/B 테스트에 대한 정답은 영상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정답은 영상 더보기 안에 넣어놓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소리는 이렇습니다, 이 소리는 이렇습니다라고 들려드리고 이 테스트를 해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조차 안 가르쳐주고 찾는다는 거는 제 생각엔 되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수입 시그널 20Hz부터 20000Hz까지 수입 시그널을 싹 넣어가지고 아웃풋 테스트를 제가 해봤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세팅을 제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12시로 해놓고 테스트도 하고, 드라이브만 10으로 걸어놓고 테스트도 하고, 부스터로 쓰는 세팅으로도 테스트를 해보고, 톤만 10으로 놓고도 테스트를 해보고, 토글 스위치는 둘 다 끄는 거고, 그리고 베이스랑 세츄레이션은 12시 방향으로 놓고요. 리스판스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도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펀더멘탈 곡선이라 그러죠. 그 아래쪽에서 디스토션이 엄청나게 따라 올라와요. 하이파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디스토션이 이 기타 이펙트 페달에서는 일부러 유도를 하죠. 이렇게 저도 이제 클론을 많이 해봤으니까 똑같은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귀로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찍어보면 달라요. 그냥 귀로 비슷하니까 만족해야 되겠다 해서 끝나거든. 그런데 이거는 그 디스토션 그래프마저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 근데 한 가지가 조금 달라요. 방금 들으신 샘플 비교해서 제가 마지막에 뭘 넣었냐면은, 톤만 10으로 올린 걸 테스트했어요. 그나마 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구간이 딱 하나가 보이는데, 뭐냐면은 톤을 10으로 올렸을 때 2차 하모닉스에 올라붙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것도 눈으로 저렇게 달리 보이긴 하는데 귀로 저거를 분간해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또 재미난 사실은, 아까 이펙트 만들 때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노브 꽂을 때 각도 맞추는 거 삐뚤게 꽂으면은 내가 12시로 올려도 그게 12시가 아니에요. 조립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정중앙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런 오차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뭐 베뮤라함에서 얼마나 정밀한 부품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변 저항은 오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커요. 부품들마다 아주 정밀하게 저 위치에서는 저 세팅에서는 저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12시 방향으로 맞춰놓고 세팅을 한다고 해도 저런 결과물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사한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매크론 오디오 사장님이 지대로 클론을 했다. 두 번째, 회로는 감성이 아니다. 이건 논리입니다. 논리. 어떤 회사의 저항, 어떤 회사의 캐패시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미묘하게 바뀔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감성의 영역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TSV808에 들어간 부품이랑 100% 동일한 부품을 써가지고 TSK808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소리보다는 이거는 신뢰성, 내구성의 문제. 아까 잭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소리가 완전 똑같다고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소리 똑같다고 얘기했다가 댓글로 정말 신기하게 그 차이점을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 많지는 않았어요. 저번에 그 한상원 교수님 그 페달 그 영상에서 제가 A/B 테스트 퀴즈 올린 적이 있잖아요. 사실 정답 맞추신 분이 몇백 명 중에 3-4분밖에 안 돼요, 솔직히. 저 매크론에서 이걸 무작정 계속 판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영상 올라온 후로 2주 동안만 합니다. 165,000원 배송비 포함, 수량 200대예요. 물론 나중에 또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200대를 해놨을까? 일단 PCB를 주문을 하는 그 개수가 아마 그걸 끊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장님한테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겁고 두꺼운 스틸 케이스로 한번 더 만들어 봐주세요. 저는 좀 무거운 게 좋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정말 마케팅용으로 저한테 물건 주고 영상 올릴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제가 소정의 영상 제작비 같은 걸 좀 받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현재 제가 받은 거는 샘플로 완성본 하나, 그리고 DIY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샘플 2개 받은 게 답니다. 대한민국에 저런 이펙트 페달을 아직까지도 직접 생산해서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랍고,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뭐 아주 미약하지만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많이 팔리면 나중에 기회 되면 그냥 소주라도 한 잔 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